네, 부자가 되는 대세 비법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9번째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 프로그램 조회수도 몇만 건이 나오기도 하고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부자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방법 알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 알려주시는 분들 저희가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에 모시고 있죠. 오늘도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서상원 부부장 PM 맡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센터에 근무하는 서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PM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회사들에서 PM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아니고 여기서 네. 말씀드린 PM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용어입니다. 역시 이 코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하면 실제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모시는 VIP 고객분들의 그 자금 목적에 맞게끔 자산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해드리고 제안해드리는 그런 조언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통장에 돈이 많지 않으셔도 VIP 대접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VIP 상대로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하고 계시는 서상원 부부장께서 지금 도와주실 거여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떤 건 오를 수도 있고 어떤 건 내릴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총체적으로 여러 개를 짜서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면서 내 자산을 천천히 잘 관리해 나가는 것. 이 정도로만 지금 설명이 됐는데 네네. 좀 더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이런 격언들은 아마도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이제 리스크를 안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수익을 좀 올리는 방법으로 여러 종목이나 투자 대상에 분산 투자하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것은 되게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무려 70년 전이죠. 1952년도에 헤린 마코비츠라는 박사님께서 이 리스크와 그 분산 투자에 대한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 이론이 통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그 연기금들도 분산 투자를 위해서 이 그 포트폴리오 투자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노벨 경제학상은 좀 나중에 받으셨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 좀 이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요. 요즘 삼성이 오르는데 그러면 막 있는 돈 싹 다 털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제가 포트폴리오라는 얘기를 여기 나오는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들리는 생각은 시야를 넓혀보세요. 맥락을 읽으세요라는 관점으로 봤거든요. 이 종목 내일 올라가 아니라 이 종목과 관련된 시장과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분산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분산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투자의 본질이라는 것이 리스크를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게 사실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분산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리스크를 다 회피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란이랑 이스라엘의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시장 맞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계속 금융시장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좀 그 금융시장 전체의 움직임, 금리 변동이나 경기 침체 이런 리스크들을 저희가 보통 이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에서 이거 저희가 이제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데 분산 투자를 아무리 완벽해도 이것까지 저희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무리 마른 곳 찾아도 그건 못 피하죠. 그렇죠. 우리가 비를 피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게 종목에 대한 선정인데 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면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종목 간의 변동성 위험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비싼데 실적이 안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 큰일 났네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달러가 비쌀 때 오히려 실적이 좋은 회사에도 들어있으면 전체 자산으로 보면은 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안정적 자산 관리를 하시는 이 VIP 분들도 계시지만
좀 팔자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뭐 얼마나 위험을 피하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오거든요. 맞아요. 저도 고객분들을 뭐 매일 만나고 있지만 또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지금 앵커님처럼 해주세요. 사실은 포트폴리오 투자 맞지만 네. 그건 뭐 수익 나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뭐 최근에 뭐 요즘에 모든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하면 아마 뭐 엔비디아라는 종목들 뭐 다들 뭐 전 세계 대장주죠. 그렇죠. 네. 대장주에 지금 너무 늦었지만 사야 되나 고민들 하실 네. 텐데 사실 뭐 지금 최근의 모습을 엔비디아를 보시면 굉장히 핑크빛 그리고 그럼요. 전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라는 종목도 사실은 굉장히 천당과 지옥을 여러 네. 번 왔다 갔다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2000년도 이후로 제가 이렇게 결과를 한번 보니까 2001년도 한 해 동안 네. 엔비디아 종목이 300% 와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주가가 오른 해도 있었는데 네. 바로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마이너스 87%. 이야.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네. 뭐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 종목 선택은 너무너무 어렵고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택했다 하더라도 네. 그 인내와 중간의 과정을 버티기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를 이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본전을 지킬 텐데 이 정도 가야 그나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인데 불안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뭐 우리 자신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대중서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목표 수익을 정하고 나는 여기서 20%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다가 그쵸. 또 떨어지면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다시 맞아요. 오를 거야. 이러다가 제가 너무 체험자처럼 얘기를 아니죠. 예. 사실 뭐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진짜 공부 차원에서 조금만 해봤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고통을 좀 피하면서 즉 좀 심리적으로 내가 안심을 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을 우리가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손실의 폭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네. 우리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견딜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넘어졌다고 예. 다리가 부러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살짝 긁히는 정도로만. 맞습니다. 그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얻은 투자를 성공하는 방법을 한 3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VIP십니다 지금.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건 이제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 그러니까 네. 이제 위험 자산, 뭐 통성산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자산들이 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네. 이 자산들을 아예 피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예금 중심으로 자산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좀 변동성이 적은 채권들만 좀 위주로 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겁니다. 위험을 피하는 것, 위험한 네, 곳에 아예 좀 회피한다. 가지 않는다 이 맞습니다. 얘기죠. 네. 물론 뭐 손실 위험은 좀 줄일 수 있지만 안타까운 재미는 점은 없죠. 재미도 없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자산이 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명목적으로 계좌 자산은 늘지만 실질적인 자산 가치 증식은 거의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많이들 이제 선호하시는데 네. 선택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켓 타이밍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고 저점에서 샀다가 고점에서 파는 행위를 자꾸 이제 반복하는 방법인데요.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지 않고 이것도 연속적으로 계속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참 네.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거래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단점이 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목돈이나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리스크 대비 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시간과 좀 투자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내심만 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피하고 선택하고 자산 배분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 안에서 또 본인한테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A, B, C가 있으니까 나 다 할래. 가 아니고요. 그렇죠. A를 좀 60%, B를 20% 이렇게 조정하는데 전문가가 도움을 주실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여쭤볼 것 같아요. 직접 그렇습니다. 운용은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뭐 요즘 그래서 뭐 어디에 투자하면 좋아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 종목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뭐 시점이나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대상에 대한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네. 그 답은 뭐 우리도 알고 있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유럽, 일본 저희가 통상 이제 선진국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식 시장으로 얘기 드리면 그 시장이 전체
네. 전 세계 주식 시장의 9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돈의 90%, 투자 돈의 90%가 선진국 시장에 가 있다. 그렇죠. 뭐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을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중국, 뭐 브라질, 러시아, 네. 특히 흔히 이제 신흥 시장이라고 하는 네. 비중은 전 세계 비중의 10%도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 10%에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10% 중에 우리나라 차지하는 또 3%밖에 2%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작은 시장에 투자하는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선진 시장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한다 조금 논리적이지 않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쉽게 떠올리는 게 미국인데요. 지금 미국 들어가는 거는 너무 저희가 막차 타는 거 아닙니까? 뒷칸 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씀도 사실 많죠. 뭐 최근에 뭐 어제 오늘 뭐 전쟁 위험 때문에 조금 주가가 네.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S&P 500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면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를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네. 사실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는 미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아 이거 투자하자니 너무 높다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만약에 투자 기간을 길게 보지 않고 올해 말 혹은 뭐 내년 상반기 조금 짧게 만약에 투자 기간을 잡고 계시다면 사실 너무 무리하게 위험 자산을 편입하지 마시고 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예, 좀 시대도 읽으셔야 되고요. 시장 상황도 읽으셔야 되고 아까 말한 체계적 위험 모두에게 적용되는 큰 위험도 보셔야 되고 그러면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을 좀 분산 투자하는 것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결국은 뭐 그래서 분산 투자하면 그래 얼마나 수익이 나는데 뭐 이 질문 네. 가장 많이 받는데 그렇죠. 사실 장기 투자의 데이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주식과 그 채권 전체에 투자했을 때 어떤 변수가 있는지 한번 과거 상황을 좀 그 한번 최근에 이제 네. 돌아봤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의 S&P 500 기준을 추정하는 ETF 기준으로 네. 설명드리는 게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식에 100% ETF 시장에 투자했을 경우에 저희가 2000년 이후에 네. 그 최근 2월 말까지 제가 전체 수익률을 보니까 약 한 10.7% 정도 수익을 보셨어요. 10.7.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뭐 7에서 한 10년 만기 그러니까 장기채라고 할 수는 없고 한 중기채 정도 네. 되는데 국채에 투자하는 채권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좀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 3.3% 정도 연환산. 합산한 이자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약간 좀 네. 못 미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6대4 주식과 네. 채권을 6대4로 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황금 비율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6대4 얘기하시는데 황금 비율. 네. 6대4로 투자했을 때 경우를 보니까 대략 수익률은 대략 한 8.2% 정도 예. 수익을 보였습니다. 물론 예. 주식보다는 낮지만 그렇죠. 채권에 투자한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네요. 수익을 보였습니다. 네.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중심 그 좀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네. 것은 그 결과적인 수익이 아니라 그 변동성 위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준비죠. 그렇죠. 네. 사실 주식만 100% 투자했을 경우에 사실은 변동성, 그러니까 아래 위로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봤을 때 연평균 한 14.7%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네. 채권은 그보다 낮이 한 6.7% 정도. 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린 6대4로 투자했을 경우에 변동성은 약 8.8% 수준으로 채권보다는 다소 위험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수익률 감소 부분은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투자했을 때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축구 리그에 비유해드리면 여러분 막 토너먼트에서 3대4 역전승 이런 막 그런 드라마가 없죠. 아니면 뭐 압도적으로 막 6대0 이렇게 이기면 막 시원하죠. 그런데 그렇진 않거든요. 평균으로 그렇죠. 돼서. 그러면 적정하게 경기 관리하면서 2대1 정도로 이기는 중위험 뭐 중수익 이 정도의 개념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지금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런 뭐 여러 다른 곳들 금융기관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비중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중립형 기준으로 만약 기대 수익률을 보신다면 네. 중장기 투자했을 네.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게 한 8에서 10%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은행 포함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모델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예. 개인마다 이제 투자 성향도 그렇죠. 다르고 성향 조사해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에서나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투자 성향을 보통 5단계 정도로 네. 구분하고 있어요.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안정형, 네. 안정 추구형, 네. 그리고 이제 위험 중립형, 네. 그다음에 적극 투자형, 네. 그리고 마지막 좀 고수익을 원하는 네. 공격 투자형 네.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는데 저희가 이제 위험 중립형 중간 가운데.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 지금 4월 기준으로 은행에서 말씀드리는
모델 포트폴리오는 네. 주식의 약 한 38% 정도. 주식 38%. 그다음에 채권의 한 38%. 네, 채권 38%. 그다음에 원자재와 리츠를 포함하는 대체 자산의 한 8%. 예. 그리고 투자 그 여유 자금의 현금을 한 18% 정도를 보유하시는 그 전략을 일단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기준을 준용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물가도 그렇고요, 경제 상황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해진 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그냥 좋은 VIP 고객처럼 여러분들을 모셔 상담하는 거고요. 짧게 초보 투자자분 많으세요. 이거 듣고 나도 해볼까? 이분들을 위한 도움 말씀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뭐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 나오면 야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자산 관리를 건강 관리에 제가 많이 비교하는데 네. 사실 건강 관리 우리가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몰아서 안 되죠. 그렇죠.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네. 아니고 자산 관리 뭐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건강 관리 매일매일 하시는 것처럼 자산 관리도 매일매일 하시는 게 맞고요. 좋은 습관처럼. 네네. 네. 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내일이 하는 게 좋을까 내년에 하는 게 좋을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경제활동을 하시는 주체자라면 오늘부터 투자를 네.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진 전날 금주 금연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잘하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넓게 보자, 크게 보자, 흐름을 보자, 위험을 잘 관리하자. 뭐 같은 말이지만 또 그 특징들이 새로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서상원 부부장이었습니다.